하민아 안녕. 잘 지냈어? 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은 뭐 하면서 놀아? 만들기도 하고 공놀이도 하면서 놀아요. 학교에서 어떤 수업이 가장 재미있어? 체육이요. 아, 요즘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편식한다며? 김치는 잘 안 먹어? 김치는 매워서 못 먹어요. 김치도 잘 먹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쑥쑥 잘 크지. 네, 민중이는 혹시 한글 읽을 때 어려운 점은 없어? 네,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그럼 공부할 때 한국말을 도와줘야 할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필요하진 않아? 네, 필요하지는 않아요. 저 공부 잘해요. 그럼 친구들이랑 대화 나눌 때 불편한 점은 없고? 네, 불편한 점은 없어요. 아, 아까 민중이 보니까 밥도 엄청 잘 먹던데 한국 음식은 자주 먹어? 매일매일 먹어요. 그럼 혹시 김치 먹을 줄 알아? 민중이가 먹기에는 조금 맵지. 아니요, 매워도 맛있어요. 민중이는 김치도 잘 먹는구나. 저는 떡볶이를 잘 먹는데 매운 거 잘 먹는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한다고 애들이 부러워해요. 그냥 제가 열심히 한 건데. 전 한국에서 태어났고 자랐는데 자꾸 어디에서 왔냐고 한국어를 잘한다고 신기해요. 네,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나와 다른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배려한다고 했던 언어와 나의 시선이 상대방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함께 공감하면서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소통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내에서 다문화 사회가 빠르게 급속도로 변화되어져 왔는데요. 그렇다면 다문화 사회란 무엇인지 그 다문화 사회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문화란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우리 이복희 선생님께서는 다문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선생님.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접해 보았던 또 그 단어가 다문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보는데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다문화란 문화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앞에서 문화란 무엇인지 잠깐 강의를 하셨잖아요. 네네. 문화란 인간에게 있는 독특한 생활 방식 그리고 의식주, 언어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 같은데 이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다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본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받은 그 모든 것들. 근데 이것이 한 나라,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고 골고루 우리가 함께 접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문화를 우리는 다문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 언어가 과연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다문화 가정, 다문화 사회, 이런 다문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영화나 또 여러 그 미디어에서 비춰질 때 다문화 가정을 표현할 때는 농촌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농촌에서 지내는 모습,
또 굉장히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 또 엄마 아빠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나 또 아빠에게 장애가 있거나 이렇게 불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보편적인 언어인데 왜 다문화라고 하는 이 언어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사용되어져 왔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알아보고 또 이런 편견으로부터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문화 감수성을 함께 또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다문화 강사로서의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그럼 다문화 사회란 무엇인지 좀 사전적인 의미들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띄워드리는 글자를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란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는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일컬음. 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았는데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문화 사회가 무엇인지 함께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어, 종교, 관습, 가치관, 국적, 인종, 민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 등이 사회 구성원으로 차별 없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사회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 법무부에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 등이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았고요. 그럼 우리가 올바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다문화 사회의 올바른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제가 뒤에 있는 글자들을 함께 읽으며 설명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다문화 사회의 정의. 네, 다문화 사회란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언어, 그리고 그 나라의 종교, 또 전해 내려오는 여러 관습들, 국적, 인종, 민족 등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다문화 사회는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 집단들이 하나 또는 이런 지역 사회에 함께 거주하면서 형성되는 사회입니다. 이런 2개 이상의 문화적인 집단이 하나의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또 그 안에 문화적인 특수성과 유사성을 동시에 경험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2. 다문화 사회의 배경. 네, 다문화 사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그런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산업화가 되기 이전에는 비교적으로 같은 문화를 가지고 그 태어난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일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도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냥 농촌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같은 문화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산업화가 발전되어서 다양한 이유로 그 지역을 벗어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모든 국가가 세계화 또는 다문화 사회의 물결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세계는 이렇게 다양한 국적과 여러 가지 피부색,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고요. 이런 세계화에 따라서 인구의 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3.
다문화 사회의 특징. 네, 우리 다문화 사회는 이러한 다양성과 특수성이 함께 존재하고 이렇게 함께 경제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함께 다양성과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집단 간의 갈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들에 대한 문제들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